본인이 연구하고 벼리고 다듬은 정책 구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민병두 의원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 길, 학교, 광장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맨 처음에 도시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광장을 기본 요소로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여기는 민주주의가 꽃을 핀 곳입니다. 모스크바 광장, 천안문 광장, 사회주의의 광장과 민주주의의 광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사회주의의 광장은 크기, 규모, 위용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합니다. 민주주의의 광장은 작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이고 세상에서 가장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 스위스에는 작은 토론의 광장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광장, 그 중간의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여기에다 민주주의를 채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광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도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도시와 도시의 물류를 만들고 도시와 도시를 소통하게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은 숲을 깎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자동차가 지배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되고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022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완전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나간 100년의 역사가 숲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를 자동차가 지배하게 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50년, 100년은 그 길을 사람이 항유하고 길이 항유하고 이런 시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용산에 100만 평 공원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이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경부 간선도를 지하화, 양재 톨게이트에서 한남 대교까지를 지하화하겠다. 또 동부 간선도를 지하화하겠다. 서부 간선도를 지하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용산이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성균관대학교, 창덕궁, 창덕궁, 종묘, 그리고 용산, 동작동 국립묘지, 경부간선도로, 우면산, 관악산, 서울의 북쪽부터 제가 남쪽까지 흩어봤습니다. 북한산 토끼가 우면산 토끼가 된다는 것이고 우면산 도로가 북한산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 또 다른 나라들도 지난 200년 산업혁명의 경과와는 전혀 다르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복원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2050년이 되면 유럽의 굴뚝과 자동차에서 매연이 안 나온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이미 2025년도부터는 석유 자동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차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독일, 인도는 2030년, 프랑스, 영국은 2040년입니다. 중국은 2019년 일부 지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도 한번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2030년도부터 우리도 데드라인을 정하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0월 1일 날
파리의 96%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날 다닐 수 있는 것은 버스, 택시, 지하철,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뿐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46%를 막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0% 차 없는 거리를 시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세먼지가 나온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든지 차량 EV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 정책을 바꿔서 1년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야, 우리가 한번 대중적으로 각성해보자. 먼지 안 나는 파리, 매연 없는 파리, 그리고 가능하면 친환경차를 사자. 그리고 공유차를 이용하자. 그리고 차량을 환경 등급을 갖다 매겨서 매연이 심한 차는 못 다니게 하자. 서울도 차 없는 날 작년에 주간을 만들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기념식과 체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50년까지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산해서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은하수를 본 게 언제시죠? 저는 과천에서 1970년대 말에 은하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982년도에 청량역에서 은하수를 봤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2050년에는 굴뚝에서 자동차에서 매연이 안 나는 사회를 갖다 목표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베이징 하늘에서 서울 하늘, 도쿄 하늘에 은하수길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부와 정부 간의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유럽이 시민들의 합의로 2050년이라는 목표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에서도 시민들의 합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꿈꿀 수 있는 이상, 공동으로 꿈꿀 수 있는 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 하늘에서부터 도쿄 하늘, 서울 하늘에서부터 베이징 하늘까지 은하수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빛공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도시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해요. 랜드마크, 그 도시의 상징, 기념.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의 랜드마크입니다. 파리는 에펠탑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는 예수 그리스도상이 랜드마크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뉴욕을 자유의 도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상징, 그 도시의 랜드마크하고 일치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서울의 랜드마크. 어떤 분은 남산타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혁명을 하면 방송탑을 맨 처음에 세웁니다.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양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방송탑을 세우고, 유경 빌딩이 유경 호텔이 올라가니까 63 빌딩을 세우고, 김일성 광장이 있으니까 5.16 광장을 세웠던 과거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한강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한강.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강이지만 세느강처럼 문화랄지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 있을까? 또 어떤 분은 경복궁이라고 하시는데, 경복궁은 999칸입니다. 자금성은 9,999칸. 윤보선 대통령이 사셨던 곳은 99칸. 위계와 질서를 정한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의 도성도 우리처럼 5개의 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창덕궁,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만약에 그것이 다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훌륭한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더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능화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2050년도에 경제 비중이 동아시아가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절반, 중국이 절반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세계 로봇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드론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60년 전에 사람을 모이게 했습니다. 스탠포드, UCLA 그 큰 대학의 땅덩어리에 미국 기업의 인류 연구소를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의 개방적인 문화랑 합쳐져서 실리콘밸리, 태평양의 혁신의 수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의 베이징 대학부터 칭화대학 사이에는 나도 창업으로 마윈처럼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10여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노량진하고 신림동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1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극명한 비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창업 지수는 세계 62개 국가 중에 6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세계 경제 비중이 50%를 차지한들 우리가 패싱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사람 존중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동서냉전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띠라고 있죠. 베를린 장벽.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난한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베를린 시장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와서 놀기 좋은 곳, 문화가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재미있으니까. 동유럽에서 IT로 돈 번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다른 DNA,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만나니까 폭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아우토반, 스마트 팩토리 4.0, 유럽의 다국적 기업 본사들이 다 모이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혁신 도시의 지수를 매겨봤더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1위, 뉴욕이 2위, 런던이 3위, 베를린이 5위, 텔아비브가 7위, 인도의 벵갈로드가 20위, 한국은 없습니다. 2500년 동안 유랑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자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바꿉니다. 심지어 군대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선임들 눈치 보이냐고 예수님 초코파이 먹으러 갈까 부처님 초코파이 먹으러 갈까 그 고민하는 시간에 이 친구들은 창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회사의 공모에 어느 부대 출신 우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대학 출신 우대가 아니라 군대가 창업의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국 기업 등록 지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월마트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눈이 오른쪽부터 가는지 왼쪽부터 가는지 1층부터 가는지 2층부터 가는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야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너 같으면 여기 지배인이라고 하면 너는 어디다 배열하겠느냐. 사람 눈이 맨 처음 가는 곳에다 배열하겠느냐 아니면 어차피 거기는 사람 눈이 맨 처음 가니까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 코너를 따로 만들겠냐 아니면 이왕 대목이니까 사람 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첫 번째 가는 곳에다가 배열을 할 거냐. 정답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업하라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출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중국의 대학에서는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차지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교에 가서 막상 창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일생을 살면서 현재는 듣도 보도 못한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을 5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이 있었습니까? 25년 전에 핸드폰과 관련된 직업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욱 빨리 변할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낡은 것이 되고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상상력이랄지 창의력이랄지 토론이랄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자기를 견뎌낼 수 있는 시민정신이랄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사지선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헌을 해서 올해 국회가 이전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회를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과학과 창업의 전당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국회의사당에 세계 20개 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여기 와서 배우고 싶어하고 누구나 여기 와서 가르치고 싶어하고, 이 국회 부속 건물에는 1000여 개 이상의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발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하다가 힘들면 앞마당 가서 잔디를 걷고, 일하다가 힘들면 뒷마당 가서 축구를 하고, 이제 요트가 한강에 들어선 시대가 되면 용산의 국제공원 가서 조깅도 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요트를 타고 홍대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 정도 돼야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인재들과 교류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크게 키우고 창업을 하고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태평양 건너의 동쪽에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수도였다고 한다면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서울이 세계 혁신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를 이전시키고 나서 국회의사당을 4차 산업혁명 창업의 전당이라고 하는 선포식을 하면서 테이프 카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심장을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다 바꿨습니다. 군대까지 바꿨습니다. 문화도 바꿨습니다. 규제도 바꿨습니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요, 한국에 와서 창업하라. 아마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우리 연구소가 해보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사람으로 하자,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너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8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됩니다. 2,300만 명이 됩니다. 왜 아이들을 안 낳을까요? 첫째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가정 양립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입니다. 근데 그 중에 통계적으로 볼 땐 가장 유의미한 것이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주택을 가진 신혼부부와 주택을 가지지 않은 신혼부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농촌에 있는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됐죠. 아니. 예, 농촌에 있는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제 서울의 마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5명입니다. 종로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는 역시 15명입니다. 한 학년이 2학급 이하인 4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서울의 6%입니다. 어저께 교육청이 외주를 줘서 오늘 아침 발표한 학교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에도 이제 한 100여 개 이상 학교가 분교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오사카라는 대도시에서 폐교 사태가 나니까 아파트를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는데 저출산이 극복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를 밀어버리고 아파트에 졌잖아요. 과밀학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의 많은 학교들, 또 대한민국 다른 도시의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몰려있거나, 대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대도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구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학교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일본처럼 학교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질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학부모 아파트를 하면 어떨까요? 아이를 입학함과 함께 거기 들어가 살고 졸업함과 함께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층에는 어린이집도 만들고 또 유치원도 만들고 2, 3, 4, 5층은 교실로 쓰고, 그 다음부터 7층부터 한 30층까지는 학부모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6층은 뭐냐? 엄마들이요,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종일 보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미칩니다. 이거 학교에 1시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부모한테 전화해서 일주일만 봐주세요. 그 다음 주는 친정부모한테 전화해서 일주일만 봐주세요. 미안하니까 그 다음 주는 아이하고 위치 추적해 놓고서 전화해갖고 너 지금 태권도 학원 잘 가 있니? 또 3시 되면 영어 학원 가 있니? 5시 되면 미술 학원 잘 가 있니? 울지마, 엄마 집에 곧 들어가. 그러다가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직장 때려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6층에다가 도서관이나 공부방을 줘놓으면 전업주부 아빠, 전업주부 엄마가 아이들이 케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많은 엄마들이 그렇다면 자기 아이 낳겠대요. 왜? 토지 수용비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생각해본 학부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 이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절실하면 생각들이 비슷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한 4,000개 가까운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이걸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눈비 가리개를 해주자. 눈비 가리개를 해주면 1년에 30일을 법니다. 장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100에서 150호 정도의 상가가 있는 재래시장들은 여전히 쇠퇴해 갑니다. 작년에 청년 신혼주택을 갖다가 국가에서 13만 원을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17만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멀리 1시간, 2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이 있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학교 동네에 있는 곳입니다. 시장, 정거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D 프린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D 프린팅 주택을 갖다 처음 지어봤습니다. 하루 걸렸습니다. 11평짜리 집을 짓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1,100만 원. 중국에서는 2, 3년 전부터 실험을 했습니다. 2층, 3층짜리 집을 짓는데 한 3일 걸립니다. 요거랑 좀 다른 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레고 주택이에요. 공장에서 조립을 해갖고 쌓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작년에 첫 시범단지가 들어섰습니다. 5층짜리 집인데 40호가 들어갑니다. 4일 걸렸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재래시장을 1층 단층짜리 재래시장을 이게 모듈러 주택인데 아까 보여준 게 이런 재래시장을 1층을 재생을 해갖고 시장을 그대로 살려주고 한 달 걸리겠죠. 그러면서 재래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해지겠죠.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도 이분들은 정부가 생계자금을 주면 생애 처음으로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에 5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져서 청년들을 살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재래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SSM법 만들어갖고 한 달에 며칠 쉬게 하자 하는데 참 그래도 힘들어요. SSM 문 닫는 날 재래시장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래시장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 주자. 왜? 5층에서 사는 청년이 1층에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지 굳이 딴 데 가서 떡볶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죠. 청년들은 어때요? 대개 재래시장은 복개천 위에 져 있거나 시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주이거나 혹은 지주가 있다고 할지도 쇠퇴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합의하에 저는 임대료 통제를 하면서 이러한 시장 아파트를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성된 형태의 모습이죠. 그 전에 도시는 직주 분리라고 했습니다. 공장 시대에는 공장에 매연하고 멀리 있어야 되니까 직장하고 주거를 분리시켰습니다. 이제는 공장에서 굴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으로 바뀝니다. 1층에는 카페, 꽃집, 2, 3, 4층은 사무실, 5, 6, 7층은 주거, 청년 신혼부부 주거, 그 다음에 옥상에는 숲이 있는 그런 무지개떡 건축 같은 걸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상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보면 은행 독립지점 있지 않습니까? 독립지점 같은 경우 금융기관들 보고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그 위에 오피스텔 한 20층 정도 올리라고 하면 사실은 임대료가 통제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만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까 모듈러 주택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존중의 4차 산업혁명의 원조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우리 우편 집배원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이걸 바꿔서 1인용 전기차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그제같이 영하 17도 되는 날 오토바이 타고 우편물 배달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냉난방이 되는 1인용 전기차를 공급해 주면서 소형차로 주정차 편리하게 하고 사람 하나도 해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실리콘밸리입니다. 북유럽은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집단지성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면서도 따뜻한 미래가 빨리 오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는 다가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다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